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원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퀴즈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리띠입니다. 거기에 매단 행주란 뜻도 있고 또는 가슴에 단 수건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건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상춘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갈건으로 밭아놓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술을 걸을 때 칡으로 된 성긴 수건을 사용해서 술을 거릅니다. 어쨌든 이것이 들어가면 천막이나 옥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포자죠. 배라는 건 삼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상자인데 여기에 수건건이 들어가면 항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글자인데 부라고 있는 글자입니다. 어쨌든 이 수건이 들어가면 이 수건의 폭을 가리킵니다. 폭.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로 쓰이는 막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할 때 부정이죠. 그 다음에 더할 수 없이 강하다라고 할 때도 역시 막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건건이 들어가면 이런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막부 정권이 있었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바쿠후라고 하는데, 이 잦은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예 본부를 이렇게 장막으로 야전 막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막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군대가 거주하는 건물도 역시 지금도 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막부라고 하는 것은 세습적인 군사 독재자인 장군, 이 장군을 쇼군이라고 하는데 그 정부를 막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수수자입니다. 장수수.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장군기 중에 하나를 보관한 거죠. 이것이 장수수자입니다. 이것은 세울 건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건국인데 이렇게 쓰는 건국도 있습니다. 이건 조라고 있는데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 조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세우는 것, 만드는 것이 건군이죠.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입자 써서 건립하다, 동상건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설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고, 물은 이건 물건입니다. 사물할 때 물자입니다. 세워진 것. 그 다음에 건축에서 축은 이렇게 쌓는 것이에요. 쌓는 것. 그런데 배나 건물의 경우에는 건조라고 합니다. 만들 조자를 써요. 그리고 그 건축 자재를 건재라고 하는데 그 건축 자재를 파는 사람들을 건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의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오를 의자에 왼쪽에 말씀언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건의문이고, 그런 것이 이제 건의사항이 되고 그런 글을 건의서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에 들어가면 이것은 고기육입니다. 몸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자는 힘줄 밑둥 건자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 색깔은 이건 근입니다. 근. 그런데 이 흰색 이 부분은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팔뚝에 힘을 주면 그걸 알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두박근이죠. 근입니다.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폭들 영화 보면은 그 상대방을 제거할 때 이 아킬레스건 이걸 잘라버리죠. 그러면 전체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것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걸 자르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 전체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은 엄지발가락이지만 힘을 주는 것은 아킬레스건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굳셀 건자입니다. 그래서 건강, 강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라고 할 때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 굳셀 강자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장하다, 장수라고 할 때 얘기하죠. 그렇게 힘센 거예요. 오른쪽은 버릴 각자인데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달릴 때 건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이, 그래서 건아, 대안의 건아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승리란 뜻이죠. 건승하다. 그 다음에 건실하다, 실하다는 겁니다. 허하지 않고 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속이 꽉 차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주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게 일상이에요. 이것이 건망증이고, 그리고 박정희 때 음악이 퇴폐적이라고 음반에 소위 이제 새마을 노래 이런 것을 반드시 집어넣으면서 그런 노래들을 건전음악이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금이 들어가면 이것은 쇠로 만든 거죠. 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열쇠 건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관은 길목입니다. 길목. 외적이 쳐들어올 때 막아 세우는 아주 좁은 곳, 이것이 바로 관이에요. 그래서
관건, 핵심이 되는 가장 해결의 중요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것을 건반 악기라고 하죠. 건반 악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악자입니다. 이 악은 전주예요. 전은 돌다란 뜻이고 주는 기울다란 뜻이죠. 그래서 뜻과 음이 변하는 것을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 중에 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풍류란 뜻의 음악이라고 할 때는 악이라고 읽죠. 음락이 아닙니다. 음악이에요. 원래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요산요수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어진 사람은 요산하고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요수하니라. 그런 구절이 있죠. 이 수는 물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동산, 그래서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극락이라든가 희노애락 같은 낱말들이 쓰입니다. 이 한자는 물건 건자인데 사물을 세는 단위입니다. 자, 사와 물은 다르다고 그랬죠.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건과 사건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에그타르트 먹음직하죠? 지금 이것과 지금 여기에 낙타가 있고 사람이 있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3이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예요. 사. 그래서 어떤 공통관념이죠. 그럼 관념이라는 건 뭐냐?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관념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가 없죠. 사랑, 우정,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죠. 그런 것이 관념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관념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관념과 추상을 자꾸 혼동해요. 추상은 다릅니다. 상은 모습인데 추는 뽑을 추자입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뭐죠? 이게 안경이죠. 근데 다리를 제거해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뭐처럼 생겼습니까? 달고나 떡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여간 추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 모습을 뽑아낸 것이 이것이 추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는 소설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태극기를 보겠습니다. 건자와 관련해서 태극기를 보면, 자,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태극이라고 하죠. 태극. 이 태극은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뉩니다. 지금 붉은색은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따뜻한 것은 양이죠. 파란색은 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은 차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음입니다. 그래서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양이 4가지로 나뉩니다. 4가지. 그래서 숙종 때 이재마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었죠. 어떻게 나눴냐?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것을 건, 곤, 감이라고 하는데,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위에 있는 것은 양이죠. 아래에 있는 것은 음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짝대기 하나, 홀수는 양이에요. 홀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죠? 이 둘은 음입니다. 그러면 태양이라는 건 뭐냐? 자, 속에도 양이고 겉에도 양인 것이 태양입니다. 양이니까 위에 있죠. 속에 따뜻하고 양이고 겉이 차가워요. 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양이죠. 이것은 겉은 따뜻한데 속이 차갑습니다. 이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도 차갑고 겉도 차갑습니다. 이것을 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을 다시 4가지로 나눈 것이 사상이에요. 사상. 그러면 이제 이 사상의학에서는 지금 어떤 체질로 구분이 되느냐? 자, 위에서부터 봅니다. 목에서부터 살이 찌면 태양 체질이고, 목 밑에 뭐가 있어요? 가슴,
팔뚝부터 살이 찌면 소양 체질이고, 그 밑에 배부터 살이 찌면 소음 체질이고, 엉덩이 허벅지부터 살이 찌면은 태음 체질이라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이 다시 둘로 나뉘어지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팔괘라고 합니다. 팔괘.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둘로 나뉘어서 16효도 있죠. 그래서 이 태극의 원리는 이진법이에요. 결국 태극이라는 것은 2의 제로성, 음양은 2의 1성, 사상은 2의 2성, 팔괘는 2의 3성, 16효는 2의 4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 곤, 감, 리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태극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태극기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빌다란 뜻의 걸자인데 여기에선 지금 나무 사이로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또는 햇빛을 비치면 마르죠. 그래서 하늘 건, 마를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폭 영화에서 보면 건달 이런 게 있죠. 건달. 이게 이제 건달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구루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신은 그 좋은 음악과 좋은 향기만 맡으면서 산대요. 그 때문에 조폭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건달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건달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양아치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 양아치라는 게 뭐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넝마주의를 경상도에서는 양아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 같은 거, 남이 이제 휴지 풀고 버린 종이 이런 것들이 되게 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다 버린 다른 선조각 이런 것들을 넝마라고 하는데 옛날 못 살 때는 이렇게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집게 하나를 들고 나가서 이걸 줍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양아치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옛날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 넝마나 그 종이를 주스러 다니다가 대문이 열려 있으면 혹시 거기에 빨랫대에 뭐 옷이나 이런 것이 말려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이거를 얼른 담아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도둑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양아치를. 좀도둑. 그렇기 때문에 이 건달들은 양아치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어원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망태 할아버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물론 망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망태 할아버지는 뭐냐면 아이가 잘못을 하면 나타나는 저승사자인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혼내주고 그리고 울면 입을 꿰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쓰면 새 장소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밤늦게 자지 않으면 그 아이를 올빼미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런 순악질 악마가 이게 망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는 순사 온다 하면은 일본 경찰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울던 아이도 울음 그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는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태 할아버지는 넝마주의 할아버지로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면, 면은 국수죠. 그 다음에 건빵, 군대에서 주는 거 건빵인데 자, 이 빵은 이게 원래 포르투갈 말입니다. 포르투갈은 이 발음 기호가 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가 응 발음이 나요. 펑. 그래서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의 어원은 포르투갈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건삼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고 잔뿌리를 제거해서 말린 것이 건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씻어서만 판매하는 것은 수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삼 말린 걸 건해삼이라고 하죠. 중국집에서 요리를 많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린 생선을 건어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린 곶감을 건시라고 하는데, 곶감에서 이 곶은 한자입니다. 이렇게 꿰었죠? 꿰어서 말린 것이기 때문에 곶감입니다. 그리고 말린 풀을 건초라고 하죠. 몽골의 말들은 그냥 그 들판의 풀을 그대로 먹는데 서양의 말들은 그 말린 풀을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전투를 할 때 미 준비하는 게
그 말을 기사들을 위해서 건초를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건배, 요 밑에 것은 그릇이죠. 그래서 그릇처럼 생긴 이런 모습의 것은 이런 것을 건배라고 하고, 그래서 우승배, 대통령배 이런 말 하죠. 나무로 만들면 이렇게도 씁니다. 건배. 그래서 건배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행복 등을 빌며 사는 것이 건배죠. 그 다음에 건상을 보니 그런 게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천문을, 하늘을 보고서 미래를 짐작했잖아요. 그래서 문곡성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하늘의 모습, 별자리의 모습이 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식 복사기가 있고 습식 복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액체를 사용하는 것이 습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우물입니다. 저수지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가둬두는 그런데 축전지처럼 액체로 되는 게 아니죠.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터리를 건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다. 이 조는 왼쪽에 불화가 들어가서 말을 조자입니다. 그래서 건조기. 그 다음에 그러한 기계는 건조기라고 음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논에 물을 빼두는데 그것을 건답이라고 합니다. 자, 밭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논이죠. 그거에 비해서 물이 담겨져 있는 논을 무논이라고 합니다. 물논인데 한국에서는 니은 앞에 리을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읒 앞에 리을도 자주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물이 들어있는 좀인데 이 리을이 떨어져서 무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체에 있어서는 건조체냐 화려체냐. 그래서 수식어가 수식 형용사가 아주 많으면 화려체라고 얘기하고 그런 수식어가 별로 없으면 건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자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정답은 이거죠. 자, 이건 각자라고 할 때, 제각기라고 할 때 각자고 일사자. 이것은 입구가 들어가서 토할 각자죠. 이것은 손님 객자가 들어가서 이것도 토하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자예요. 그래서 기숙사 또는 가축의 집이면 축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집사에 손이 들어가면 이건 손으로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버릴 사자예요. 취사 선택.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목항자입니다. 항정살. 이것은 길도자고 이것은 흑토가 들어갔으니까 흙을 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갱자입니다. 이것은 다시 갱 또는 경이라고 있죠.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들어간 이것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라고 할 때 인도하다, 이끌다라고 할 때 이 글자 씁니다. 이것은 항자에 왼쪽에 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으로 밀쳐내면서 싸우는 겁니다. 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마디촌이 들어가면 이끌 도자라고 그랬죠. 정답은 이거죠. 자, 금액이라고 할 때 금액. 금과 액은 다릅니다. 금은 돈, 골드란 뜻이지만 이 액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액권, 5만원짜리면 고액권이죠. 숫자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마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라고 하죠. 걸어두는 거, 건물에 걸어두는 거 액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밀칠 거자입니다. 클거자에 손이 들어가면 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발족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거리란 뜻이죠. 이것은 나무에 들어갔으니까 나무로 막아가지고 물이 통하도록 만든 해자예요. 해자. 정답은
자, 뽑을 선자죠. 이건 사람과 동물의 힘으로 움직이면 거, 기계 힘으로 움직이면 차가 되죠. 이것은 착할 선자입니다. 이것은 더블 여자죠. 함께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손으로 동아줄로 함께 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착하고 좋다, 선량하다, 사람이 참 선량하다라고 쓰는 거고, 이것은 뽑을 선에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가서 손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죠. 이것은 세울 건설이라고 할 때 사람이 들어갔으면 사람이 건강한 거죠. 쇠금이 들어가면 이건 열쇠, 건자고, 이게 뭐죠? 육달월변이죠. 그래서 몸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자입니다. 튀르키예 셀축 부근의 산간 지역인데 시린제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계가 많이 모여 살았는데 1차 대전 때 터키가 패배를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때 이제 케말 파샤, 케말은 수학이고 파샤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타튀르크라고도 부르죠. 아타는 아버지란 뜻이고 튀르크는 튀르키예, 그래서 투르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는데, 연합국의 일방적인 그 강화 조약에 반대하면서 이제 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술탄제를 폐지하고 실권을 장악하죠. 그래가지고 1923년에 로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과 터키인들 사이에 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와 생산 도구, 가꾸던 모든 것을 1대1로 맞교환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이동하는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카파도키아만 해도 20만 명이 이동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